지난 이야기에서는 라면, 잔치국수 등 동아시아의 면 요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동아시아라고 하기에도 대한민국과 일본 극히 일부의 면 요리였지만요. 이번 이야기에서는 조금 더 먼 세계로 나아가 볼까 합니다. 각 대륙과 국가에는 어떠한 원인으로 유입되거나 정착되어 그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그만큼 소비되어서 전 국민에게 익숙한 재료로 만들어진 요리들이 있어 그 요리들을 통해 그 지역의 기후, 특성,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에게 낯선 식재료일 수도 있지만 이번 이야기를 통해 접해보시고 나중에 그 음식을 시도해볼 기회가 있다면 한번 맛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18번째 이야기가 될 오늘은 더 먼 세계로 나아가 그 세계 속의 면 요리들에 대하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면 이야기에서 잠깐 언급되었던 자장면은 중국의 작장면에서 파생되어 대한민국에서 현지화된 중화요리이고 일본의 국민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라멘 또한 일본에서 현지화된 일본식 중화요리이죠. 중화요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그 본토의 요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중국에는 엄청난 가지수의 면 요리가 있습니다. 면의 천국이라 불러도 무리가 아니겠네요. 그만큼 어떤 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지도 고민인데요. 먼저 도상면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까요? 도상면은 한자의 뜻 그대로 칼로 깎아서 만든 면입니다. 칼을 사용해서 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의 칼국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모양이 전혀 다릅니다. 반죽을 밀대로 밀어 길고 얇게 펴고 이를 접어서 칼로 썰어내어 기다란 형태의 면이 만들어지는 것과 달리 만들어낸 반죽을 그대로 칼로 썰어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면이 아무리 길어도 반죽의 크기를 넘을 수가 없죠. 면의 모양을 살펴보면 넓적하고 수제비처럼 약간 표면이 울퉁불퉁한 것이 특징입니다. 요즘은 도상면 전용 칼이 아닌 기계나 다른 도구로 면을 뽑아낼 수도 있지만 주방장이 직접 칼로 도상면을 만드는 음식점에 가보면 이렇게 칼로 면을 쓱쓱 잘라 면을 뽑아내는 퍼포먼스를 보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도상면은 대부분의 면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육수에 담그고 맛있는 고명을 얹어 국물이 있는 면 요리로 소비할 수도 있고 양념과 재료를 추가해 볶음면의 형태로 맛있게 먹을 수도 있겠네요. 중국의 면 요리에 대하여 하나만 더 이야기해보자면 저는 탄탄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탄탄면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자작한 빨간 국물에 고기를 포함한 각종 야채, 달걀이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탄탄면의 모습은 라멘과 같이 일본에서 현지화된 일본식 중화요리 탄탄면이죠. 중국의 탄탄면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기 전에 그 이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면 매다, 짊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한자가 쓰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한자가 쓰인 이유는 과거의 면장수가 양쪽 어깨에 요리의 재료가 들어있는 통을 쥐고 다니면서 음식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식으로 읽는다면 담담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본식 탄탄면과는 달리 원래의 탄탄면은 국물이 거의 없고 땅콩기름에 양념 및 향신료를 넣어 볶아서 만들어낸 베이스에 여러 고명과 함께 면을 비벼 먹는 음식입니다. 물론 국물이 아예 없으면 너무 뻑뻑할 수도 있으니 기름을 국물처럼 넣는다거나 육수를 조금 넣기도 합니다. 제 머릿속에 탄탄면은 빨간 국물이 있는 것이었는데 이건 일본식 탄탄면이었네요. 중국에서 넘어와 현지화된 한국, 일본, 양국의 요리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엔 동아시아에서 벗어나 남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동남아시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면 요리도 이 인기에 빠질 수는 없죠. 쌀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던 쌀국수가 가장 익숙한 동남아시아의 면 요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트남에서 축구 감독으로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박항서 감독의 별명이 쌀딩클 정도로 베트남 하면 쌀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그 이유는 1년에 쌀 농사가 두세 번이 가능하고 쌀 수출도 전세계 최상위권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베트남은 쌀국수가 가장 먼저 생각나네요. 아무래도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요. 국물이 없는 쌀국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분짜입니다. 쌀로 만든 면에 각종 채소와 고기로 이루어진 고명을 얹고 느엉맘이라고 불리는 피쉬 소스를 부어 먹는 아주 맛있는 요리이죠. 베트남의 만두라고 할 수 있는 짜조가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 그릇 안에 면,
고기, 채소, 튀김까지 함께 먹을 수 있어서 맛도 좋고 배도 부른 훌륭한 음식입니다. 쌀국수 하면 베트남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쌀국수는 베트남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태국에는 팟타이가 있습니다. 볶음 쌀국수 요리이죠. 팟타이는 이름이 참 흥미로운데요. 이름에 타이, 즉 태국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팟은 볶다라는 뜻인데 이를 해석하면 태국의 볶음 요리가 되겠네요. 이름부터가 태국을 대표하는 요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역사가 그리 깊지는 않습니다. 1930년대 이후에 대중화되었는데요. 많은 면 요리가 그러하듯 이 요리도 시작은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이 요리에서 중국의 색을 빼고 자국의 정치성을 입혀 대중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요리를 새로 개발하여 타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자국과 자국민의 결속 및 공동체를 끈끈하게 하기 위해 변형되어지고 이름 지어진 이 음식은 완벽하게 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음식이 되었네요.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봅시다. 유럽의 면 요리하면 저는 가장 먼저 이탈리아가 떠오릅니다. 파스타의 국가이기 때문이려나요? 파스타는 이탈리아의 섬인 시칠리아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스타의 본무장답게 파스타의 소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시칠리아는 온난한 기후에 비옥한 땅을 갖고 있어서 파스타의 주 재료 중 하나인 토마토를 포함해서 여러 작물이 잘 자라기에 적합하며 또 섬이기에 파스타의 재료가 될 식재료가 육지뿐만이 아니라 바다에서도 공수가 가능하죠. 어쨌든 이런 맛있는 지역에서 시작된 파스타는 하나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여러 형태의 파스타면과 이들로 만든 요리를 가리키는 총칭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파스타라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조개가 올라가 있는 봉골레, 마늘이 들어간 알리오 올리오, 크림의 유무에 민감한 카르보나라 등이 있습니다. 파스타 면의 종류는 정말 많은데요. 그중 몇몇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스파게티입니다. 스파게티는 긴 원형의 형태를 지닌 파스타인데요. 파스타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파스타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리는 파스타들도 대부분이 스파게티 면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스파게티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토마토가 주 재료로 사용된 파스타가 떠오르실 겁니다. 이는 포모도로 파스타라고 부르며 여기에 매운 고추인 페퍼론치노를 넣으면 아라비아따 파스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전 이야기에서 잠깐 등장했던 푸실리입니다. 짧은 형태의 파스타인데요. 베베 꼬인 미적으로 훌륭한 비주얼을 갖고 있고 이 틈 사이로 소스가 잘 배어서 맛이 좋으며 쫄깃한 식감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숏 파스타들의 특징이겠지만 포크나 스푼을 사용하여 돌돌 말 필요 없이 포크로 찍어 먹으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먹기에는 간편한 파스타겠네요. 푸실리라는 이름은 실을 만드는 기구인 물레에서 실을 감는 데 사용하는 방추를 뜻합니다. 이 방추에 감겨있는 실을 형상화한 것이 이 푸실리가 아닐까 싶네요. 세 번째는 파르팔레입니다. 푸실리와 마찬가지로 저번 영상에 잠깐 나왔었죠. 이름의 뜻이 푸실리보다 더 직접적입니다. 나비라는 뜻이거든요. 푸실리는 푸실러의 복수형이고 파르팔레는 파르팔라의 복수형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파스타는 면 한 개만 먹지 않고 여러 개를 접시에 한 대 담아서 먹기 때문에 복수형을 사용한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면 이야기로 지구를 돌아보았습니다. 인류의 주식 중 하나인 면은 생각했던 대로 각 지역의 특징 및 기후에 따라 여러 재료가 더해져 다양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낯설고도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요리들을 체험해보는 것이 귀중한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기, 신화, 옷 등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중 특히 현대까지 전수되어 남아있기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 역사를 체감할 수 있는 음식이 있어서 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기에 왜 그 나라나 지역에 방문했을 때 그 지역의 유명한 음식점에 꼭 가보라는 여행 후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갑니다. 지구촌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 지구의 이웃처럼 살고 있고 교통, 통신이 매우 발달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지금은 현지에서 직접 그 분위기와 공기를 느끼며 그곳, 그 시간을 경험하기에는 어렵겠지만 그 분위기를 맛볼 수 있는 수단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면 꽤나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관심을 가져보아 집 주변의 세계 요리 맛집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채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